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야구장의 주차난이 올해도 해결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이 펼쳐진 어제 이세돌 구단의 고향에서는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에서는 바둑팀이 창단됐습니다. 국민의당의 광주 경선이 임박했습니다. 수기 배시 문제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면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둘러싼 시비 끝에 승합차 운전자가 고속버스 기사를 보복 폭행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야구 팬들이 많으시겠지만 올해도 주차 때문에 고생은 각오하셔야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건립이 올해도 어려워졌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야구장은 주차 전쟁입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선 뒤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들도 불편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야구 시작되면은 집에 들어오려 어쨌든 한 시간도 걸려고 이 입구에서 그냥 차가 막히니까 너무 힘이 많이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올해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설 당시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4곳 가운데 한 곳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완공은 내년 말에나 가능합니다. 나머지 3곳은 언제 짓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만 더 고통 분담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좀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옛 야구장인 무등야구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차난 속에 자치단체와 경찰은 야구장 주변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공허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평년보다 4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 2.4도, 나주 1.1도로 영상권으로 따뜻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목포 14도, 영암 16도,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기온을 보면 곡성, 구례, 광양 모두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마지막 대결은 아쉽게도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프로가 보여준 꺾임없는 의지에 섬 고향 이웃들도 감동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나고 자란 신안군 비금면 생가입니다.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맞서는 마지막 날. 어머니 박양례 여사는 말없이 TV 속의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노심초사, 숨소리도 안 들리는 긴장감 속에 양손을 움켜쥐고. 막 이러자 머리 굽고 이제 또 막 손으로 막 계산하고 이제 새들이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주먹으로 이제 입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데 있고 또 어쩔 때는 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전체 그 형세를 판단을 하고. 언제나 방 안에서 아들의 대국을 혼자 응원했던 박 여사 곁을 마지막 5국은 이웃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구장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 애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참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참 바둑계 1인자로서 진짜 천재말투구나 좋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도 이세돌 구단의 한 수 한 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벽지 도서에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자랑스러울 일이죠. 4대1 인공지능의 승리.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군더더기 없이 패배를 인정한 아들 이세돌 구단의 건강이 어머니는 다만 염려될 뿐입니다. 이제는 그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너무 졌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고.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의 대국을 선보이자 지역에서도 바둑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중학교는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바둑팀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에 앳된 중학생들이 흑백 돌을 들고 한 수 한 수 고심을 거듭합니다. 수가 막힐 때는 의견을 나누며 선후배들이 서로 든든한 후원군이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둑을 배운 학생들은 끈기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둑에 입문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두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첨단조 바둑부 화이팅! 광주 첨단중학교는 남녀 학생 6명으로 구성된 바둑팀을 정식 창단했습니다. 선수들 가운데는 아마 3단의 기량을 갖춘 이도현 양 등이 포진했고 모두들 유명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프로기사가 돼서 성적 내다가 도장 차려서 하고 싶어요. 이들에게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바둑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프로 기사를 배출하도록 지역 영재 입단대에 출전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첨단중학교는 바둑부 창단을 계기로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고 바둑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가 바둑부를 창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 바둑부를 만든 광주 첨단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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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중학교 교장 김윤배입니다. 네, 바둑부 창단 시점이 정말로 바둑으로 말하면 절묘한 시였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창단하셨잖아요. 네. 문의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가 또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마지막 대결이 있는 날인데 우연히 그 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한 연기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바둑부 창단 계기는 어떤 거고 또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평소에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웠고 바둑을 좋아해서 항상 바둑부 창단을 생각해 왔습니다. 광주에서 바둑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마땅히 배울 곳이 없어서 항상 고민해 오던 중 2015년부터 바둑이 두뇌 스포츠로 인정을 받아 소년체전 종목에 들어가게 되어서 바둑부를 창단하게 되었는데 이번 창단에서는 시교육청 장애국 교육감님과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님 그리고 한국기원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바둑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바둑부를 창단하는 추세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6명이 이제 바둑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6명은 다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각 시도 17개 시도에서 중학생들이 바둑부를 창단하는 추세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학교는 오배령 코치, 그 다음에 원숭은 아마 7단, 송태권 프로 구단의 지도하에 소년체전 금메달 획득가, 그 다음에 프로기사, 이것이 바둑부 학생들의 꿈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 신안이고 조훈현 구단은 목포, 네. 이창호 구단은 전북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좀 강세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역사 교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귀족들이 그 기양을 많이 와서 소일거리로 바둑을 많이 두었던 것 같고 특히 호남은 예양의 도시인데 시, 서, 화 또는 바둑 이런 것에 취미가 많은 귀족들이 있었는데 네. 그 후손들이 바둑을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바둑을 혹시 가르치실 계획이신가요? 또 바둑의 장단점이라 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의 일환으로 바둑을 계획하고 있고 학년당 약 30명씩 지금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수가 아주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바둑을 두게 되면은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 좀 다양해진다거나 네. 또는 인성 교육 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 네. 이런 것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바둑의 단점은 바둑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적절히 제어를 해가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첨단중학교 바둑부의 창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예. 네, 여기에서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받은 프로 바둑기사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광주 경선 후보들이 수기 배심원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 규모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후보 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 광주에 도입한 수기 배심원단 경선은 오는 18일 북구 갑부터 시작됩니다. 19일에는 서구갑 등 3개 선거구, 20일에는 광산을 등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3곳과 북구는 100%, 나머지 2개 선거구는 여론조사 30%가 합쳐집니다. 일반 유권자 50%와 학계 20% 등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의 규모와 공정성 여부가 최종 후보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배심원단 규모에 대해서 후보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선관위는 오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임내현 의원은 오는 17일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도 무소속 출마 배수진을 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예비후보도 서구울에 공천 신청한 후보를 북구울로 보낸 것도 수긍할 수 없는데 100% 수기 배심원제로 결정한 것은 당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습니다. 선관위는 혼탁 선거구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 집중 예방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4.13 총선 위반 행위는 모두 25건입니다. 3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추가로 고발될 선거법 위반 행위도 너도 대건에 달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힌 곳은 여수갑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가 난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갑의 혼탁 선거 지수는 87점으로 전남 10개 선거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목포와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도 혼탁 선거 지수가 각각 45.6과 44.4점으로 혼탁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순천과 영암무안, 신안 등 4개 선거구도 관심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혼탁 선거 지수는 선관위가 6대 중대 선거범죄 유형별로 과열, 혼탁 정도를 대표에 반영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조사해 산출했습니다. 야권 분열에 따라 힘겹게 경선에서 승리해도 더 치열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중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 단속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과열 혼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혼탁 선거구를 추가 지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야 정당의 내부 공천 갈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총선 공약화가 지지부진합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등 5개 분야의 27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정당에 건의했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과 공천 갈등으로 지연 공약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문화 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에 생명력을 넣어서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녹이 슬어 거북 등 모양의 무늬도 가려진 금동 신발. 나주 보감리에서 토굴된 이 유물은
홀로그램을 통해 서서히 온전한 모습으로 구현됩니다. 잠시 후 신발 밑창에 있던 물고기 장식이 살아나 관람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한 시대부터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번에 3D로 재탄생한 금동 신발은 밑창에 물고기 장식이 있는 유일한 신발입니다. 물고기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사상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이번 전시는 나주 출신 박유진 작가가 기존에 전시돼 있던 금동 신발의 물고기 장식에 영감을 얻어 기획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어떤 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IT 기술로 구현한 역사적 상상력. 관람객들은 홀로그램과 체험형 미디어 공간을 통해 게임하듯 즐겁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마한 금동 신발 홀로그램 체험전은 오는 20일 일요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시외버스 차량을 상대로 난폭 운전을 일삼고 급기와 버스 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인데 난폭 보복 운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버스를 일부러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합차 운전자 38살 김모 씨는 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려보지만 폭행은 그치질 않습니다. 10분 이상 계속된 폭행으로 버스 운전자 46살 이모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뺑소니 사고도 있었고 금년 초에 또 난폭 운전을 입건된 사례가 있고 사안이 또 중하고 피해자가 전체 4주 집단이 발생해서 영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진로 변경 위반과 급제동을 하던 외제 차량 운전자가 입건됐고 지난달 25일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지그재그 운전을 한 3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난폭 보복 운전자는 모두 41명. 경찰은 대부분이 과거에도 난폭 보복 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주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업주와 업소 직원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해당 유흥업소 업주 47살 신모 씨와 업소 직원 23살 이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주 신 씨는 숨진 여종업원과 다른 직원들을 폭행하고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직원 이 씨는 이번 사건의 단서인 CCTV와 영업장부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정구 광주공장에서 수은에 오염된 토양 512세제곱미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환경청 등과 4개월간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 공장 안쪽 화단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고 공장 주변으론 수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남영정구에 오염된 토양을 전량 수거해 정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얼마나 있을까요? 전남에 사는 노인은 39만여 명, 그중 혼자 사는 노인은 12만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데요. 전체 1인 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를 위험이 높겠죠. 2014년 이런 무연고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남은 독거노인과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발굴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광주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상생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호남대는 왕헌민 광주 중국 총영사와 광주 지역 CEO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과정의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외교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될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과정은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광주에 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자이롱은 오늘 광주시에서 전기차 공장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2,500억 원 규모로 자이롱은 광주 공장에서 전기차를 포함해 연간 10만 대까지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장수성 양저우시에 있는 자이롱은 승합차를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로 연간 3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광주 김포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제주편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하루 2차례 운항 중인 광주 김포 노선을 오는 27일부터 폐지하는 대신 주중 28편인 광주 제주 노선의 운항 횟수를 32편으로 4편 늘리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에 노선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